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위 고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매 하니까 여러분들 교수님 뭔 고매입니까? 하는데 고매라고 촌에서 부른다 이 얘기죠. 자, 고구마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처럼.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뭐 조금 작은 애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구마가 요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 있고 여기에 달리는 거다. 그런데 실제 얘는 줄기가 아니고 뿌리입니다. 뿌리 됐죠? 루시다. 뿌리가 변형된 것이에요. 감자는 뭐예요? 줄기가 변형됐다 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굳은 뿌리, 경건 이렇게 말하고, 요것은 이제 땅 위 지상부, 땅 아래 지하부 이렇게 구분이 되죠. 보시면 요게 줄기고,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잎 자루는 이제 이렇게 밑에 받쳐지죠, 그죠? 그래서 가는 뿌리, 색은 요것은 이제 덩이 뿌리, 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식물체하고 잎 모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콩은 아까 이랬잖아요. 이런 형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구마 한번 보세요. 요런 쪽에 뭐 하여튼 편이 뭐 박쥐 날개처럼 생긴 이런 형태, 또 타원형 크고 작고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이런 형태죠. 그죠? 이런 형태더라. 그리고 고구마 한번 보세요. 딱 잘라 놓으니까 요렇게 자른 거죠. 이런 식으로 잘라 놓으니까 한번 보세요.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그죠? 그리고 색깔도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자색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황색 좀 가깝잖아요. 요거는 흰색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이런 흰색 계통이 많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베어리블 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감자는 앞에서 다 설명 일부 드렸지만 4대 작물이다. 근데 고구마는 몇 대 작물이냐? 한 6대, 한 7대 작물 사실은 안에 포함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마 안에 보면 겨울에 생각나는 게 군고구마가 생각나잖아요. 구운 고구마를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이 줄기도 사실은 아주 음식으로 반찬으로 많이 쓰입니다. 고구마 줄기에 이제 껍질을 까고 속대 안 부분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경제성을 생각하면, economically viable 하려고 하면은 이 줄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뿌리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뭐 보통이다. 그런데 줄기를 잘 활용해서 줄기를 바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팔면은 경제성이 이렇게 더블 동그라미 갈 정도로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각 줄기 마디에서 한 개의 꽃송이에 나팔꽃, 실제 나팔꽃이 나팔꽃처럼 생겼어요. 거의. 그래서 비슷한 모양의 꽃이 3개에서 10개씩 달리고 2개 내지 4개의 시방으로 나눠져 있고 검은색 종자가 1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열매고, 열매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 종자가 여기더라. 그죠? 종자 단면을 보면 여기 이제 떡잎이 여기 붙어 있고 배축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보면 맨 하단에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 시방, 그 다음 꽃밥, 이 암술은 요 항상 가운데 있죠. 다른 식물을 보더라도 가운데 쪽에 있어요. 물론 요게 위쪽에 있는 게 있고 아래쪽에 암술 주두가 있는 놈들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위치하고, 그래도 이제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암술이 충분히 꽃밥이 수술이 꽃밥이 퐁 터지면서 그냥 여기서 뽀로로 있는 건 아니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수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고구마를 이 종자로 해서 파종을 해서 이게 번식하는 경우는
없지는 않죠.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지 뭡니까?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고구마는 한번 보세요. 이 덩이 뿌리를 이용을 해서 싹을 틔워서 이제 줄기가 자라나면 요거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 다섯 줄기, 여섯 줄기 이렇게 잘라서 이제 요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안 나오네. 잠깐만. 이렇게 세워서 심는 거, 옆으로 심는 거, 구부려 심는 거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종자를 이용해서 심는 것은 없다. 막 드물다, 없다가 아니고 거의 안 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나팔꽃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품종 개발을 위한 과정은 인공 개발을 위해서 꽃을 우선에 피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팔꽃을 대목으로 하니까 나팔꽃 이제 시 나오는 거죠. 하여 고구마 싹을 접목하고 당일 처리를 하는 복합 처리한다. 여러분들 육종을 배웠으면 쉽게 이해를 되겠죠. 대목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래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이게 나팔꽃이라는 거죠. 요거 예를 들어서 자른다는 거죠. 자르고 뭘 붙인다? 인공 개배라는 거 하는 것은 위에다가 동점매매 되겠죠. 줄기를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물관이 양분이 통하는 물관이 아니고 양분이 통하는 부분, 요거 형성층입니다. 요거 한쪽만 맞춰주면 이렇게 양분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매주면 되는 거죠. 아래 위로 요렇게 하든지.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접을 붙인다. 접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대목, 위에 있는 것을 접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접수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원하는 고구마가 되고 아래는 나팔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의 꽃이 뭘로 핀다? 나팔꽃처럼 형태로 피긴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개통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마는 영양 번식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인공개배한 종자를 실생 2년 차에, 열매 2년 차에 좋은 개체를 이제 선발해서 3년 차부터 생산성, 그러니까 productivity,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 그 다음에 지역에 잘 적응하느냐, 후에 최종 선발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 개발은 식용이나 전분 가공용, 그 다음 생식용 바로 먹는 거, 그 다음 식품 첨가 색소용, 그 다음 엿병 채소나 사료용으로 이렇게 쓴다, 그죠? 고구마 개화 유도하고 교배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그림이 나와있죠, 그죠? 나팔꽃 종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싹을 틔우고 고구마 싹을 접을 붙이고 접이 붙으면 이제 꽃이 피면 교배를 시켜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네요. 자, 그러면 고구마 싹은 어떻게 틔우느냐 보면 고구마 자체로부터 싹을 상시엇이 됩니다. 싹을 25cm 자릅니다. 그래서 육묘 위에서 싹트기 과정까지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요 과정이죠. 그래서 4월 상순에서 묘를 길러서 그 다음 뿌리가 딱 내리는 걸 활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줄기하고 잎의 무게가 증가하는 증기, 그 다음에 증가가 많이 되는 재성기, 그 다음에 무게가 더 이상 증가 안 합니다. 그죠? 사실은 이 10월 달까지 증가는 합니다. 하는데 이 시기 10월 이후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한 9월 중하순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기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는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줄기하고 잎의 무게가 증가하는 시기고, 그 다음 덩이 뿌리가 분화하고 덩이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를 덩이 뿌리 수가 이때는 증가하는 시기고, 요 아래쪽은 덩이 뿌리 무게가 이제 증가하는 시기. 그래서 덩이 뿌리 무게가 증가한다. 그래서 고구마의 생육 과정 모식도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 온상 같은데 해서 뭐 스티로폼도 되고 이 베드도 되고 이런 데다가
밑에다 딱 심어 놓고 따뜻하게 해주면 싹이 팍 나겠죠, 그죠? 이 줄기를 옮겨 심는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 재배 기술을 간단히 보면 덩이 뿌리는 굵은 어린 뿌리가 양원 환경 속에서 이제 비대해진 커진 이 상태 덩이 뿌리, 이것도 뿌리죠. 비대해졌죠. 이거는 뿌리가 없잖아요. 아니 뿌리는 있지만 덩이가 없잖아요. 덩어리 이게 없다는 얘기죠. 자, 환경 조건은 20-30도 온도, 양호한 토양 풍기, 풍부한 일조량, 단일 조건, 충분한 칼이 필요. 그 다음 고구마 지상부 생육의 최대 온도는 15에서 18도, 30에서 35도씨에서 가장 왕성하게 잘 자란다. 그 다음 일조량이 햇빛이 많이 비칠수록 생육류 수량 증대에 유리하고 일조량이 12.4에서 13시간이 적당하다. 이게 사실은 고구마 하면 남부지방에서 욕지도라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욕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이 유명하다. 그리고 저쪽 호남 쪽에도 마찬가지죠. 이 섬 쪽에서의 고구마가 유명하다. 물론 이런 말을 합니다. 황토가 있기 때문에 무기 성분이 어쩌고 뭐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보다는 이 사실은 일조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재배 조건에 있어서는 토양 수분이 매우 중요한데 공기 유통과 수분 유지 그리고 사양토나 양토가 적당하다. 사양토는 모래 함량이 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겠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토양 pH 산도는 4.2에서 7 정도, 그러니까 5 내지 6 내외에 논에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산에서도 잘 재배되는 이유가 pH가 낮아도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죠? 그 다음 토양 수분 조절이 생육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잘 보시면, 자, 그 수분이, 토양 수분이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이렇게 레인지가 있다. 그죠? 그런데 잎줄기 무게를 보면 토양 수분이 많으니까 잎의 무게가 높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뿌리, 덩이 뿌리, 요 뿌리 무게를 보니까 어때요? 가장 높은 게 요 선이죠. 그죠? 요 선. 그러니까 1500대를 유지하는 게 토양 수분이 60에서 75% 수분이다. 조건이다. 그러면 답은 나오네요. 그죠? 65에서 70%가 가장 좋다 하는 게 결실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어요. 판매 일단 구운 고구마용으로 판매할 거냐 아니면 전분용으로 생식용으로 바로 판매할 거냐 이게 다른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큰 것보다는 좀 작지만 길쭉한 것이 구운 고구마용으로 오히려 좋다. 그건 전분용으로 하면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죠? 많이 달리고 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게로 보면 여기 이제 두 개가 핵심이다. 그죠? 그런데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가는 뿌리 무게는 어때요? 여기가 더 많죠. 가는 뿌리는. 그죠? 그 다음에 덩이, 요 가는 뿌리입니다. 그냥 가는 뿌리. 요거는 덩이 뿌리 모양을 보면 길이, 지름 비율,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직경, 지름, 비를 나타낸 건데, 이게, 그러면 나는 긴 게 좋다 하면은 이걸로 하는 거죠. 이래 하면 수분이 많아야 되고, 아예 나는 좀 뭉툭한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긴 거, 감자처럼 생긴 게 좋다 하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가장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3배 정도, 요거의 직경에, 요거의 한 3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것도 65에서 70% 수분 조건이 좋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그냥 심는다고 싹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온도를 좀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다가 단열재를 넣는 거죠. 열을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토를 한 15cm 하고 여기에다가 감자를 쭉 까는, 고구마를 쭉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비닐을 이제 덮어두면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싹이 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그 양열 온상이라고, 온상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묘를 관리하는 상을 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토는 보수력이 좋고 양분이 많이 함유된 부식질이 풍부하고 병충해 발생에 요게 핵심이죠. 없어야 한다. 두검 또는 모래나 부엽토를 섞어서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게 가장 병충해가 없는 깨끗한 데서 생산된 거래. 그 다음에 시고구마는 상처가 꼭 건전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삭터기까지 냉상은 2, 3주, 온상은 7 내지 10일. 냉상은 뭐냐 하면 여기 밑에 단열재를 안 넣는 거예요. 온상은 여기 단열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온상이다. 그러면 2, 3주는 14일에서 21일인데 여기는 7일에서 10일이니까 절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단축이 아주 획기적이다. 그 다음에 쌍시옷이 되겠죠. 싹 트고 난 후는 물 공급에 신경을 쓰고 비닐을 터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순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왜? 여기서 높은 온도에 있다가 바로 옮겨 심으면 이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애들이 가시분다 그러죠. 그걸 순화 과정을 다른 말로 경화, 다른 말로 굳히기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생들, 대학원생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수님으로부터 하도 트레이닝 받죠. 뭐 3, 4학년 되면 1학년 때는 문제도 쉽게 내더만 3, 4학년 되면 잔소리도 많이 하고 문제도 어렵게 내죠. 그럼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기 위한 미리 예비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료는 질소지를, N은 질소지, 요소를 많이 쓰죠. 뭐, 소변하고 이런 데 많이 있죠, 질소는. 그러면 뭐, 요소는 유rea, 이렇게 영어로 쓰면 UOREA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걸 주면은 지상부, 줄기나 잎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카리는 등이 뿌리 아래쪽이 잘 자란다.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인산은 고구마의 품질이나 단맛 및 저항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구마 수량하고 갱엽 수량, 잎의 수량이란 줄기잎. 그럼 고구마 수량을 보면 질소使용량이 시바르당 30kg까지 늘어나면 킬로그램 단위가 per 10R 시바르 300평당 이렇게 30kg까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고구마 수량, 생제는 요렇게 증가하고 더 이상 10kg 이상에서는 증가 안 하죠.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뭐 그렇고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10kg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잎은 어때요? 쭉까지 증가하는데 25kg까지 비료를 질소를 주니까 이 줄기 잎이 더 많이 커진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상저 수량이고 갱엽 수량 지수입니다. 지수라는 개념은 비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리를 0kg, 18kg, 30kg 줘봤을 때 이 상저는 이거예요. 고구마가 이렇게 18kg까지 맥시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갱엽은 수량지수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30kg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그 다음 퇴비를 주면 어떠냐 하면 퇴비는 전체적으로 시바르당 3톤까지 어때요? 계속 이 상저 그러니까 고구마 뿌리 얘기예요. 등이 뿌리가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 퇴비를 많이 주고 그리고 줄기나 잎을 이용하겠다 하면은 질소지 비료를 많이 주면 많이 확보를 줄기나 잎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구마 재배 기술에서 싹 심기, 싹을 이제 어떻게 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싹의 길이에 따라서 큰 싹, 작은 싹,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을 딱 보니까 큰 싹은 102, 작은 표준은 100 수량입니다. 작은 싹은 한 15cm 길이죠. 74. 그러면 수량이 어느 게 가장 높나요? 이 큰 싹이나 표준 싹이 좋죠. 근데 큰 싹은 지나치게 45cm 하면 이만큼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심기도 힘들고 양도 많이 드니까 표준싹 25, 30cm
소위 한 뼘하고 조금 더 되는 정도 수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는 것이 관리도 좋고 좋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랑 사이 간격은 이 이랑이죠. 고리고 이랑 이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간격을 해보니까 90cm. 그래서 요거는 세워 신기, 옆으로 빗대어 구부려 신기, 휘어 신기, 수평으로 신기, 계량 수평 신기, 수평 신기에서 계량한 방법을 말한다. 그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고구마 재배하는 데 있어서 병하고 충이 있더라는 검은 무늬병, 검은 무늬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는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데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줄기에 검은 무늬가 생기고 병반이 커지면서 말라주고, 그 다음에 고구마 뿔나방, 이 뿔이 난 나방 유충입니다. 유충이 잎을 말거나 잎들을 당겨 붙인 뒤 그 속에서 갉아먹고, 그 다음 빡각시 나방이라는 애 있어요. 유충.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는 아까 감자에서 직파 종자를 직접 파종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처럼 직파를 하는데 직파 재배 시 50에서 100g 씨고구마를 이렇게 쓰는 거죠. 씨고구마요. 그 다음 직파는 친건저의 비대가 두드러지는 반면 상품성이 있는 망건저의 생산성이 적어 수익 면에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친건저라는 것은 친건저는 여기 친저예요. 친저. 그죠? 친저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을 친건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상품성이 별로 없다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지상부하고 연결되는 줄기에서 나온 뿔이 있잖아요. 이걸 망건저라 하는 거예요. 요 망건저가 많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고구마를 쓰면 이게 좀 약하다, 적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절편체화 직파라고 하는 것은 씨고구마를 잘라서 미리 싹을 틔운 후 양호한 것만 이렇게 잘라서 심는다. 이 방법을 절편체화 직파 이렇게 말한다. 그죠? 직파 재배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 고구마 수확 저장은 영양성 번식 작물이죠. 그죠? 생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량이 많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수확 시기는 재배 양식, 토지 이용 계획, 시장성, 그리고 고구마 가격, 수량, 기상 조건을 고려해라. 10월 중순까지는 수확을 끝내라. 첫 서리가 내리기 전 10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저장 과정의 병은 무름병하고 검은 무늬병이 있다. 그죠? 무름병은 연부병으로 소프트라시라고 하죠. 수확 후 상처 부위에 감염되는 병으로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고, 검은 무늬병은 흑반병인데 밭 상태에서도 발생하며 전염성이 있죠. 그죠? 병균에 의해 독소가 형성되어 먹으면 쓰다. 그 다음에 건부병이라고 하죠. 이 건입니다. 이 건조할 때 건이 아니고, 고구마가 갈색으로 변하면 단단하면서 따지건 딱지 같은 둥근 반점이 생기죠. 실내가 건조할 때 발생하는 것이 건부병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성분을 보니까 속살이 황색인 품종에 비해 주홍색이나 주황색인 품종들이 비타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전분이 70%, 당이 10%, 단백질 5, 지방 1, 해본 3, 섬유소가 10이더라. 그래서 고구마를 먹이면 변비가 해소가 된다, 예방이 된다 하는 얘기죠. 고구마 이용은 감자에서 또는 우리가 콩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전분을 많이 이용한다. 그죠? 그리고 색소도 따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하고, 옛날에는 밥이 쌀이 부족할 때 구해주는 작물로 구황작물이라 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